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태극기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왔죠. 그래서 매년 뭐 봄만 되면은 한 번씩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이제 꼭 피해가면은 좋을 법한 종목, 지금 시즌만이라도 조금은 매매를 자제하고 피해갈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 코스피 지수 오늘 뭐 그냥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 등락 보이더니 뭐 그냥 무난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동안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 이중바닥 찍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반등 나와서 1차 목표치 도달했다 1월 말에. 그리고 나서 중간치인 이제 275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왔고 돌파하는 듯 보였으나 유지를 못하고 밀렸다. 그러면은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175포인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유지하면 시장이 강한 거고 유지를 못해도 이상할 건 없다. 대신 이탈하면은 213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2130포인트 갔을 때 요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야 될 자리를 갔는데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저점 매수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저점 매수가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점 매수는 나왔고 다음날 이제 갭상승까지 나왔고 이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2175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온 거예요. 중간까지는 온 거예요. 일단은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탈할 경우 3일 안에 뭐 늦어도 5일 안에는 회복해야 된다. 3일 안에 회복하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상단으로는 이제 붙어가는 과정인 거고 5일 안에 회복을 하면은 조금 더 느릴 수는 있다. 요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별 다른 상황이 없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작은 밴드를 만들고 있어요. 밴드 상단 쪽에 진입하니까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중요한 구간이니까 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날 미중이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죠. 서로 이제 밥 먹기로는 밥도 안 먹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급락이 나오고 이 지수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은 한번 이탈할 수 있다. 그러면 710포인트 부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빨리 요 아래 하단부 부분을 두드리면은 저점 매수세가 나와서 이 상단을 돌파해야 된다. 이 음봉의 상단을 돌파해야 된다. 해줬는데 일단 바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뭐 해줬어요. 저점 매수세 나와서 끌어올리고 갭으로 와서 양봉까지 뽑아줬다. 잘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상단 돌파를 다시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747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오늘도 그 강세를 보이다가 밀린 게 케어젠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일부 뭐 사료주라거나 뭐 이런 5G 관련주나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좀 전체적으로 시장은 썩 좋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이 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봄마다. 여러분들도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매년 1월이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를 매집을 하면 됩니다라고 1월 중순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미세먼지 관련주 1월 중순부터 천천히 매집을 해서 봄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거를 말씀드렸고 지금 봄이 되면은 여름 관련주를 미리 매집하시면 됩니다. 뭐 여름 휴가에 대한 여행주라던가 뭐 등등등등 해서 아니면은 얼음 과자 관련주라던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코스닥도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뭐 등등 요런 좀 상장 폐지 관련돼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시즌이에요. 매년 봄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매년 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크게 작용을 하냐 작게 작용을 하냐 차이인데 아직까지는 보통 케어젠 정도 되는 종목이 이런 시총 상위 한때는 10위권 안에 들었던 종목이 이렇게 거절을 받고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은 뭐 한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버틴 겁니다. 오늘은 시장이 잘 해준 거예요. 글로벌 시황도 아직까지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좀 버텨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최종 부도 또는 은행 거래 정지 당연한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 사유 뭐 당연한 거죠. 이것도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 전액 잠식 유보금이 아예 없고 뭐 그러면은 안 되겠죠. 기업이 유동성은 있어야 최소 유동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 잠식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감사 의견 비적정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회계장부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큰 유수의 회계법인에다가 이제 보내요. 이제 감사를 해달라고. 근데 의견이 한정, 뭐 부정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절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도 케어젠과 뭐 라이트럼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뭐 크로바이텍이라든가 뭐 나와 있죠. 요 밑에 종목들은 쭉 나열해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고 최근 2-3년 그 2년간 3번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면은 상장 폐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정관등에서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그리고 주식을 이제 우회 상장했을 경우에 기준을 위반하면 이건 당연한 거겠죠. 상장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리고 유가증권을 이정상장 뭐 이제 기존에 뭐 카카오나 동서나 뭐 이런 종목들처럼 뭐 셀트리온처럼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이 이제 유가증권을 이정상장하죠. 그러면은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대신 코스피에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요런 정도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험한 기업으로 좀 뭐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케어젠 나왔는데 케어젠 정도 되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좀 대비는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존에도 거래소 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 중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 원가의 정확성에 대해서 조사 요구를 받았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뭐 감사 의견이 뭐 비적정 가능성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풍문이 도니까 거래소에서 먼저 물어본 거죠. 당신들 정말로 이거 감사 의견 이제 뭐 비적정이냐 물어본 거죠. 근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답을 했어요. 케어젠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약세가 나오면서도 오늘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아 진짜로 그렇게 나왔네 하고 조금은 약하게 밀렸다. 이걸 모르고 밀렸으면은 좀 더 강하게 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일을 잘하신 거예요. 거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신 거예요. 빠르게 이제 문의를 해서 그런 반나절 안에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공시로 해서. 그래서 요 답을 미리 받았다. 네. 이 케어젠 정도 되는 기업이면은 아무래도 상장 폐지 기준을 뭐 이탈해서 현재 거래 정지 상태예요. 잘 해소를 해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는데 뭐 제 예상이 모든 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은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케어젠, 그리고 라이트론, 그리고 크로바이텍 뭐 이런 쪽이 감사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된 기업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게 어떤 기업이 나올지는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도 애매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아예 전공자분들도 그거는 실제로 다 들여다봐야지만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YD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바른전자, 바이오빌, 포스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진이 배임 횡령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기업들, WI까지, 그리고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 위반. 요것도 감사의견이랑 큰 차이는 없겠죠. 회계 장부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고 비츠로시스는 불성실 공시 등 규정 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이죠. 공시를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늑장 공시를 한다던가, 한때 2016년 하반기에도 한미약품이 한번 늑장 공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시는 제때 좀 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올려드릴게요. 제가 엑셀에 항상 정리해 놓는 건데, 요 마지막 화면은 여러분이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관리 종목이랑 투자 위험 종목, 투자 환기 종목, 거래 정지 종목, 유동성 종목 이렇게 있는데,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거래소에서 이건 다 그냥 주의하라는 거예요. 매매에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알보젠 코리아, 삼강글라스, 삼화전 이렇게. 그리고 투자 주의 위험 경고 종목, 요런 쪽 같은 경우도 좀 주의를 해라.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피해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최근에 좋았던 종목 아닙니까? 슈펙스 BMP나 아니면 특히 셀리버리 같은 경우 아주 좋았던 종목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현상으로 해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 항상 급등이 나오면은 급락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이제 위험 종목,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 종목, 여기는 아예 매매를 안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환기 종목 쪽에는 거래 정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 금지다.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매매 금지입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저라면은 종목을 교체했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환기 종목이 됐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했다가 나중에 이 혐의가 풀리거나 하면 그때 다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쪽 종목들은. 그리고 거래 정지 종목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미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다 우선주예요. 우선주. 어차피 우선주 평소에 매매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 쪽은 가끔 이제 시장이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한 번씩 우선주하고 잘 들어보시면 우선주하고 유동성 없는 이런 종목들이 가끔 막 난리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 갑자기 막 올라오고 그랬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잘못 들어가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살려는 사람이 없고 팔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 팔 때마다 1%씩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주 있고 그 다음에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럼 내가 팔 때마다 음봉이 그려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팔 때마다 음봉을 그리면서 팔아야 돼. 초저유동성 종목은.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현재가가 10,000원인데 나중에 팔고 보면은 9,000원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초저유동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셔라. 저희는 아예 매매 자체에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주의하셔도 여러분들이 큰 위험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다. 한 발짝은 벗어나 있다. 갑자기 케어전 같은 종목이 감사의견 거절당하고 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런 속해 있는 종목이라도, 이런 종목들이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수급도 별거 없어요. 보시면은 수급도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니고, 특이사항 코스닥만
기관이 좀 많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좀 매도했는데 개인이 좀 가져갔어요. 이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 요 정도 특이한 수급.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도 크게 매도한 게 없고 옵션도 양매도 양쪽 다 가둬놓는데 콜옵션은 별거 없고 하방 포지션을 좀 많이 청산을 했다. 요 정도. 그리고 혹시나 밀릴 수 있으니까 외가를 좀 매수했다. 이건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보험 정도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외국인도 이제 밑으로는 조금 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아직 매수는 못하겠어 라는 의견 정도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하방은 크진 않을 것 같아. 내려가도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주식을 사고 싶진 않아. 이런 정도 의사로 보시면 됩니다. 기관은 코스닥을 뭐 작정하고 오늘 패긴 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작정하고 매도하긴 했는데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딱 보합권으로 계속 등락하다가 그냥 마감했잖아요. 코스닥만 조금 밀렸지.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밀렸다. 근데 이렇게 해도 외국인이 그동안 사모은 주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동안 매집했던 종목들 참고로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드릴 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조심하시고 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화면 정지해 놓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뭐 큰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아래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매수해도 좋은 쪽보다는 요런 쪽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 타이밍만 피해가면 여러분들 엄청 좋은 장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의지가 강해요.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고 싶은 거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굿딜 아님 노딜이라고 하잖아요. 합의를 이루고 싶어. 어떻게든. 근데 의견은 아직 차이가 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긍정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이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가 강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 이건 제가 작년 12월 3일날 말씀드린 거죠. 3월 1일까지는 어차피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상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요. 중국이 양보해야 되는데 쉽게 양보할 수는 없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가능성은 아직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서로 원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지금 마지막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만 지나면은 지금 종목 장세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시기만 여러분 잘 넘기시면은 그냥 아주 좋은 장세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합의만 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위험한 종목만 잘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